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 말씀드립니다. 낙폭이 좀 있었죠. 낙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눌리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그 이어플로우와 관련돼서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한 가지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어플로우하고는 별개로 이제 대박주 하나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꼭 대박 좀 내셔서 이어플로우의 최근 손실을 좀 만회하는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좀 떨어지고 하락의 연속이 되고 있어요. 상황을 반전시킬 모멘텀은 있죠. 네,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됐을 때 올해 내에 15점 이상으로만 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돼 있지만은 그 건으로 해서 벌점이 크게 15점 이상으로 될 확률은 좀 없어 보여요. 지난번에 그 공시 범법과 관련해서는 대개 벌점이 어느 정도 나온다. 네, 이 범주를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한 7.5점, 그리고 파맵칭 같은 경우 한 4.5점 그 정도고 이 중간 범위 내에서 벌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지연 공시 이 건도 있죠. 이 두 개 아닙니까, 그죠? 네, 두 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돼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요, 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그 유사한 사례로 벌점을 받은 기업을 좀 찾아봤고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년도 7월 달에 나왔던 불성실 공시법 법인권에 대한 기사 내용, 네, 요걸 좀 살펴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말이죠. 어, 되게 그 IA라고 있죠. IA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IA 같은 경우도 소송 등의 판결 결정 지연 공시로 해서 2023년 6월에 한 1.0 정도의 벌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그 PCL 같은 경우는 한 5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느냐 아니면 중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벌점은 좀 범위가 있겠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가만히 보면 아까 그 먼저 말씀을 드렸던 고려 아연의 7.5점 그리고 파맵신의 4.5점 네, 요건하고 그리고 이번에 IA의 1.0점 그리고 PCL의 5점 뭐 이런 정도로 볼 때 되게 뭐 요 사이에서 벌점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1번의 공시의 벌점이 한 6점이라 치고 그리고 2번 공시의 벌점이 한 4점이라 쳐도 10점이죠. 10점입니다.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벌점 15점 이상을 넘진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7.5점 최대치 벌점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PCL의 5점 공시 최대치를 벌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불리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벌점이 합계가 12.5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하루 정도 매매거래 정지가 되는 거 1점 이상일 때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을 해볼 것은 1월 3일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월 3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요거 아실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은 자, 이 신청이 1월 3일 날 이루어지는 부분,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종 판결을 위해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이의 신청 검토하는 회의를 1월 3일 날 속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월 3일 이의 신청건 그리고 김 대표 가족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반전시킬 변곡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줄렛에서 주장하는 머크 기준 하나고, 그리고 이어플로우 측에서 주장하는 인콰이어리 노티스, 요 두 가지 그 기준이 있죠. 네, 기준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추세는 머크 기준안보다는 점차 디스커버리 룰이나 또는 인콰이어리 노티스, 그러니까 이어플로우 측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항소 법원으로 갔을 때 그때의 승리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침해 가능성을 의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어플로우 쪽이 좀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콰이어리 기준으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일 기준일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 공산이 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잡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건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과 관련한 정보나 사인은 이어플로우라고 이 번호로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업데이트 바로바로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더불어서 소통과 추천주, 이 부분도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주셔야 돼요. 이어플로우라고 문자 주셔서 대비를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000억 내지 6,000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0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